네, 어제 인천에서 뵀던 분들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또 야구장에 가면 더 많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얼굴을 뵙고 인사도 나누고 셀카도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 뵈니까 너무 좋았고, 오늘 시즌 후반기인데 이제 올해 막판이 되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를 포지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딘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포수 이야기입니다. 포수 FA 그리고 포수를 보강할 팀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SSG, LG, 기아의 포수 내부 FA 로드맵 어떻게 잡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롯데의 포수 보강 계획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수 포지션으로 고민하는 팀들이 적지 않죠. 사실 이제 만족하는 팀이 참 손에 꼽을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량이 출중한 포수가 그만큼 우리 리그에 부족하다. 대표팀의 이제 포수 고민, 이건 뭐 수년째 계속 이어집니다. 유망주들 사이에서도 포수 기근이다. 참 좋은 포수가 참 드물다.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양의지 선수의 뒤를 이을 대형 포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우리 리그에 가시지가 않아요. 자, 올해 FA 시장에는 포수들이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겁니다. 포수 FA가 5명인데 모든 부분에서 100% 완벽한 선수는 글쎄 다들 조금씩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선수들 사이에서 분명히 평가가 완전히 좀 달라질 건데, 올 시즌 성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산 박세익 선수 만 30에서 연봉, 그리고 이렇게 성적이 한번 쫙 있습니다. 성적 한번 보시면 103경기 타율 2할 오픈 1, 2, 75안타 3홈런 37타점, WR 1.02, WRC 플러스 86.2, OPS 0.654. 유강남 선수 30세입니다. 연봉 2억 7천만 원, 108경기 타율 2할 오픈 9리 88안타 6홈런 38타점, WR 1.77, WRC 플러스 103.8, OPS가 0.688. 박동원 선수 32세, 연봉 3억 1천만 원, 92경기에 타율 2할 2분 8리 66안타 11홈런 39타점, WR 1.89, WRC 플러스가 102.3, OPS 0.729. 야기지 선수입니다. 만 35세, 연봉 10억 원, 100경기 타율 2할 7분 9리 94안타 16홈런 69타점, WR 3.54, WRC 플러스 132.2. 두 번째 FA가 되죠. 이재원 선수 SSG에 만 34세, 연봉 10억 원, 84경기 타율 2할 3리 39안타 2홈런 24점, WR 0.01, WRC 플러스가 62.0. 두 번째 F입니다. 양의지 선수가 역시 가장 돋보이죠, 성적이. 하지만 이 양의지 선수가 이 5명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 지명 타자로 나설 때도 많습니다. 시즌 초반 코로나 확진 등으로 양의지 선수 다소 부진했고, 후반기에는 뭐 대반등입니다. 방망이에서는 박세혁 선수, 유강남 선수는 뭐 어찌됐든 팀의 주전 포수로 활약을 하고 있죠. 박동원 선수 7월에 부진 좀 다소 뼈아픕니다. 본인 기록으로 보면 9시즌 만에 지금 타율은 가장 낮아요. 이재원 선수는 고연봉에 비하면 뭐 매우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 SSG는 그래도 올 시즌이 끝나면 이재원 선수는 잡는다는 기조입니다. SSG 관계자입니다. 그래도 이재원을 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포수 경험은 있고, 타구단 이적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본다. 이 관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죠. 타구단에서 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적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이재원 선수는 타구단 이적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타율이 지금 바닥치죠. 또 송구도 그렇게 강하지 못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캐칭이나 투수 리드는 경험이 풍부하니까 이 부분은 좀 장점이 될 거고, 첫 번째 포수가 됐든 두 번째 포수가 됐든 일단은 좀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니까 뎁스 차원에서 또 필요하죠. SSG는 앞서 첫 번째 FA에서는 4년에 69억 원 풀 개런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원 선수하고. 근데 두 번째 FA 계약은 매우 단호한 입장에서 계약을 좀 구단이 주도할 것 같아요. 이른바 후려치기. FA 계약은 계약의 주도권을 선수가 지느냐, 구단이 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몸값이 2배, 3배가 아니라 수십 배, 100배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몸값이 아주 많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원 선수한테는. SSG는 2002년생 고졸 2년차 조형우 선수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광주 제일고 출신의 포수.
2021년 SSG의 2차 1라운드 픽이고 고졸 2년차 참 체격 좋고 송구 좋고 타격이 괜찮은 공격형 포수인데 지금 2군 성적을 참 보면 뭐 대단하죠. 34경기 타율이 3할 7푼 9리 3 없는 19타점. 삼진이 11개인데 볼넷이 10개입니다. 뭐 수치 보면 참 괜찮고 장타율이 0.526 출루율이 0.430 3할 타율 4할 출루율 5할 장타율인데 사실 이제 2군을 폭격해도 1군에서 잠잠하는 경우는 뭐 허다하죠. 이 2군 성적을 그대로 1군에 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군 성적 1군 성적이 엄연히 다릅니다. 고참급 선수들을 보면 2군에서 잘하는데 왜 1군에 안 올리느냐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고 은퇴한 선수들 보면 나 2군에서 잘했는데 1군에서 기회도 못 받고 나를 그냥 팽시키더라. 근데 투수든 타자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1군에 있다가 2군 가면 진짜 잘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경험이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경험 부족한 2군 선수들 상대로는 좋은 성적을 좀 내죠. 한데 1군에 오잖아요. 그럼 좀 1군은 확실히 좀 다른 무대라는 게 있고 하지만 뭐 그래도 2군에서 빌빌대는데 1군에서 뻥뻥 터지는 경우가 뭐 있겠습니까? 굉장히 뭐 드물죠. 굉장히 드물고 2군에서 못하면 뭐 아예 1군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요즘은 이제 구단들 시스템이 더 그렇습니다. 2군 경기를 1군 감독이 잘 못 봅니다. 못 챙깁니다. 그래서 2군 코칭 스태프한테 추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적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G 유강남 선수. 네. 차명석 LG 단장은 29일 날 유강남 선수를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원성 선수도 잡겠다. LG가 성심껏 FA 협상할 거다. 유강남 선수의 몸값에 대해서 뭐 타구단에서 벌써 뭐 4년 전에 SSG 이재원 선수 몸값에 근접하거나 또는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요거 뭐 LG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죠. LG 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타구단 그냥 관계자들 뭐 운영팀장 단장님들 그럼 뭐 두루두루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포수가 부족한 리그 현실상 타구단에서 그렇다면 유강남 선수를 원하는 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몸값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타구단 오퍼가 있느냐 없느냐 나오면 과연 몇 팀이나 원할 거냐 뭐 결국은 뭐 요게 관건일 건데 FA 시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LG는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아 박동원 선수 얘기인데 기아 장정석 단장 또한 박동원 선수 잡는다 얘기했습니다. 기아에 오자마자 활약 그때 처음에 오자마자 활약보다는 조금 후반기에 아쉬운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만 미래를 보고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동원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또 길게 가겠다. 그래서 또 김민석 선수를 SSG로 또 보내기도 했으니까 잡는다 얘기했고 야구계에서 뭐 이야기가 많아요. 소문 많습니다. 뭐 이미 오퍼했는데 뭐 선수가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긴 들립니다만 아니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기아 프런트에서는 시즌 마친 뒤에 FA 협상한다고 합니다. 박동원 선수 외에 타 FA 영입에 대해서는 기아가 그러면 더 움직일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은 노 코멘트. 타구단은 기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에도 예의 좀 주시하고 있던데 타구단에서 양의지 선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포수 중에서는 나이는 제일 많지만 지금 활약이 제일 뚜렷합니다. 그리고 데려오면 제일 든든할 만한 선수인 건 분명하고 양의지 선수에 대해서 3명의 단장에게 제가 의견 물었습니다. NC 단장님은 제외했죠. 당연히. 리그 최강의 포수지만 뭐 30대 후반으로 향하는 나이는 있죠. 세월. 하지만 기량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세월과 이 활약, 이 상관관계 사람마다 뭐 다르겠죠. 이대호 선수 보면 이제 함부로 뭐 나이로 무조건 뭐 기량을 예상하고 점치고 뭐 에이징 커브라고 단정 짓는 것이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좀 새삼합니다. 새삼하고 있습니다. 참 뭐 이대호 선수 정말 대단한데 A 단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약간은 좀 네거티브한 그런 의견. 양의지 선수 타 팀에 갈 수 있을 거다. 뭐 갈 수도 있을 거다. 갈 수도 있다는 말은 못 갈 수도 있다는 건데 문제는 고액 계약을 하면 4년 활약은 어렵지 않을까 한다. 나이가 많다. 포수 그리고 지명타자가 반반인데 선수는 4년 이상 계약을 원하고 본인은 데려간다고 해도 3, 4년째 활약에는 물음표. 이전보다 포수로서 많이 못 나온다는 부분. 올해가 FA 마지막 해인데도 양의지다운 기록이 아닌데 실제로 단연 계약하면 변수가 많다. 비단장 얘기는 좀 다릅니다. 양의지는 내년에 36세 144경기 70경기 80경기 포수로 나머지는 지명타자 충분히 제목. 나이가 들어도 힘으로 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C 단장 얘기입니다. 양의지는 갑자기 기량이 다운될 것 같지 않다. NC가 잡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잡지 않을까. 어떻게 안 잡겠나. 모든 구단이 자팀 FA는 잡는다는 기조가 깔려있다. C 단장님 이야기는 FA를 선언할 정도의 주전급 선수면 활약에 따라 몸값 차이는 있지만 팀에는 시임스가 분명히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잡는다. 요 이야기였고 양의지 선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고 답한 분들이 있어요. 단장님들이. 2명 이상 있습니다. 분명히 관심은 있다. 유심히 보고 있다. 이 이야기도 했었고 롯데 포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롯데 포수에 대해서는 앞서 이순철 해설위원님도 이 포수 좀 롯데는 어떻게 해? 그 몇 년째 그 같은 고민을 하고 있냐고. 답 없다. 그거 안 바꾸면 답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수비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야기했어요. 롯데가 그렇다면 롯데는 포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포수 포지션. 롯데가 포수 포지션에 대한 보강. 포수 보강의 진심입니다. 필요하다고 구단 내부에서 뼈저리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수 보강에 대한 여러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시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좀 반전을 꾀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카드는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패했죠. 실패한 카드가 맞고 손승빈 선수가 내년 중반에 온다고 해도 뭐 당장은 상수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보강은 트레이드나 FA밖에 없는데 트레이드는 어느 팀이나 주전급 포수 데려오기 어렵죠. 나머지 선수 지금 있는 선수들 보면 주전급이 아닌다면은 포수들 참 거기서 거기다. 롯데의 올 스토브 리그는 예년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트레이드가 아니면 FA 영입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롯데가 페이로를 많이 줄여뒀습니다. 투자 여력은 분명히 있고 포수뿐만 아니라 다른 포지션 보강에 대한 그런 열망 숨기지 않던데. 그래도 핵심은 이제 포수 포지션이 될 거고 다른 포지션에 대한 보강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의 폭이 예상치를 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면 야구부장 또 벌써 가을 오기 전에 맨날 그러느냐. 막상 뚜껑 열면 이러고 그냥 모기업에서 돈 안 줘 이래가지고 그냥 열망을 닫아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좀 많이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그런 공감대는 분명히 저는 좀 봤는데 올해 늦가을 초겨울 롯데 구단의 움직임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봐도 별 거 없을 거 아니냐 그렇죠. 한번 보시죠.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근데 참 이게 변수가 셀러리 캡입니다. 최대 변수가 내년부터 시행된 셀러리 캡. 지난해 올해 연봉 계산해가지고 리그 셀러리 캡을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2021년, 2022년 상위 40인 연봉 평균치의 120%. 신인, 외국인 제외. 초과될 가능성이 높거나 근접한 팀, 대표적 SSG, 삼성, NC 거의 초과했다고 다니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LG 기아 안심권도 아니고 두산도 안심 단계는 아닌데 KT 롯데 키움 하나는 큰 고민 안 해도 될 정도던데 투자를 하려 해도 셀러리 캡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셀러리 캡 규정 제재 조항 한번 보시면 1회 2반 50% 제재금 다 이거 야구 발전 기금으로 들어간다는데 2회 3회 2회부터는 이거 신인 지명권 이거 크거든요. 모기업에서는 이거 벌금 내면서까지 투자해야 돼. 이거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구단주 오너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팍팍 써 이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기업의 임원진 같은 경우 실무 임원 있잖아요. 살림살이하는 임원 이거 좀 너무 심한데 그래서 각 구단에서 이 셀러리 캡 부담 느끼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